지금 이 차는 당연히 이제 전기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회생 제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리막길에서 엑셀을 밟지 않거나 또는 이제 감속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충전을 해주는 거죠.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는데 이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는 가속할 때 급가속을 하게 되면 수소에서 나오는 전기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던 그 전기까지 사용해서 가속을 좀 더 도와주네요. 가속을 하게 되면 전기를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단 얘기는 배터리 전기차에서는 어차피 충전되어 있는 전기를 한꺼번에 많이 빼다 쓰면 되는 건데, 그리고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를 더 많이 분사를 해주고 그 회전 자체를 더 빨리 해주면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가속을 할 때. 아, 그렇구나. 가속을 하게 되면 수소를 더 많이 가져와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을 해내야 되는 거군요. 거기에서도 성능 차이가 나겠군요. 그래서 가속할 때 얼마나 빨리 전기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또 중요한 관건이네요. 연료전지 스택이 가지고 있는 성능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이게 연료전지 스택에 어쩌면 아직까지 이게 그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레벨 자체가 연료전지 스택이 한꺼번에 생산해낼 수 있는 전기의 양 자체가 이 정도까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 가서 그건 질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더 많은 전기를 한꺼번에 생산하려면 스택 자체가 더 커져야 되고 더 무거워져야 된다면, 그러면 그게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어차피 더 큰 전기 모터를 장착해놔도, 용량이 더 큰, 더 강한 전기 모터를 장착을 해놔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게 시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수소 전기차 시승은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공부해 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과연 도요타 미라이의 전지 스택이랑 넥소의 전지 스택이랑 어떤 게 더 강력한 건지, 미라이 재원을 제가 안 보고 와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차에는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시동을 잘 걸 수 있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주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도 잘 보완을 해놨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소 전기차도 좀 살펴봐야 될 것들도 많고요. 또 나름 뭔가 표준이 될 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평가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특히나 아까 제가 운전할 때는 주로 이제 그 콘크리트 노면이 좀 많다 보니까 노면 소음이 조금 올라왔었던 것 같고요. 근데 아스팔트 노면으로 오니까 확실히 조용하긴 하네요. 아무래도 엔진 쪽은 전혀 소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상당히 조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속감도 분명히 그 아이오닉 일렉트릭에 비하면 조금 둔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일상적인 주행 영역 내에서 추월 가속이나 많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게 완전 강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수준은 전혀 아니라는 점 한번 정리를 좀 더 하고요. 일단 뒷좌석에 옮겨왔는데 아무래도 승차감은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이 진동이 조금 더 들어오긴 합니다. 조금 더 들어오고, 공간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휠베이스가 2790mm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여기 제가 앉았던 그대로 세팅을 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상당히 여유 있는 무릎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시트 밑에도 다리 들어가는 공간도 여유가 있고 머리 위에도 공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트가 슬라이드가 되죠. 슬라이딩이 되는데 이 차는 슬라이딩 전혀 안 되고, 또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단계로 나눠서 조금씩 조절이 되긴 하는데,
최대로 눕혔을 때 지금 이게 이제 최대로 눕힌 상황이고요. 각도 자체는 이 정도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등받이 쿠션에 등이 조금만 더 깊이 파였으면 좋았겠다. 등이 좀 이게 최대로 눕혔을 때 등이 좀 약간 이렇게 불룩하게 배를 내밀어야 되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조금만 더 팠어도 좋지 않았을까. 헤드레스트가 이게 전혀 뭐 앞뒤 슬라이딩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안 되거든요. 위아래 높이 조절만 되고 앞뒤 슬라이딩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기대고 누우면 조금 불편한 느낌, 네, 그런 정도고요. 2열에 송풍구 있고, 2열에는 220V 단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0W까지 쓸 수 있는 220V 단자가 마련되어 있고, 2열에는 USB를 충전할 수 있는 데는 없네요. 2열에는 없는데 1열에 USB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뭐 여러 명 이동하시더라도 충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 미처 못 봤는데 오디오는 크렐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크렐 오디오를 조금씩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산타페, 신형 산타페에도 크렐 오디오가 적용이 되고요. 이 차에도 보니까 크렐 오디오가 적용됐는데, 아마 차체 크기나 급을 생각하면 K7에 적용된 거랑 같은 등급의 크렐 오디오가 아닐까 기대를 해봅니다. 뒷좌석에도 승차감 느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롤이 살짝 미세하게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런 반면에 그 놓으면 진동은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평상시에 추구하는 방향, 그러니까 롤은 억제를 하고 미세한 진동은 걸러주는 그거와는 약간 반대되는 세팅이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최근에 현대차가 특히나 이제 소렌토도 그렇고 산타페는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K7이나 그랜저 이런 차들도 타보면 최근에는 그 하체 세팅을 굉장히 잘 하는 편이었는데, 이 차는 뭐 어떤 성격 자체가 달라서 그런지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세팅해 오던 성격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 미세하게 그런 느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비교적 이 정도면 뭐 상당히 평평한 편이고요. 지금 시트가 2열이 조금 높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SUV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시야를 좀 더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2열을 조금 높게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또 아래쪽에 그 수소 탱크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더 높게 설정했을 가능성도 있죠. 2열에도 그 히팅 시트, 2단계로 조절되는 히팅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소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차체 강성은 상당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차체 강성 면에서는 상당히 좀 단단한 느낌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제로 시판을 하게 되면 과연 내가 이 차를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죠. 그래서 아직 충전소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근데 가격까지 뭐 터무니없이 비싸면 도저히 판매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일본이 이미 그 일반 시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도 그냥 예전처럼 막연하게 뭐 관공서에만 팔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흘러나오는 소식으로는 약 7천만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 보조금은 아마 3,500에서 4,0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게 뭐 기대인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차를 구매하는 가격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 그 사이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차를 이제 산타페나 소렌토급이라고 치면, 그죠? 그렇게 될 경우에 차 가격들이 대부분 3천만원대에 걸쳐 있죠. 4천만원까지도 가는데, 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소렌토나 산타페랑 비슷한 가격이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차를 살 것인가. 일단 친환경에 정말 친환경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사시면 분명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좋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결국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가격은 차 가격은 소렌토나 산타페 레인지 안에 들어온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름값이 문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 뭐 충전 인프라가 적어서 어딘가 멀리까지 가서 충전해야 된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초창기에 전기차가 나왔을 때 뭐 무료로 막 충전해주고 했던 그런 걸 감안해서 한 2년 동안 뭐 수소 충전을 무료로 해준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현대가 코나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2년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카드를 뭐 선착순으로 배포를 한 것처럼, 만약 그런 형태로 지급이 된다 그러면 살만하죠. 그러면 살만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뭐 그 정도까지 혜택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정확한 혜택과 보조금과 가격은 출시가 되는 그 시점에 가서 확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 차를 그런 조건들이 다 맞다고 쳤을 때 과연 살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승차감도 그 안정성도 소렌토나 산타페보다는 조금 느낌이 달라서 약간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반면에 이제 그 반자율 주행 기능이나 또 이 크렐 오디오까지 적용을 해가지고도 가격이 만약에 3천만 원대다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상당히 있어서 그러면 또 좀 고민이 되겠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가격과 또 수소 충전 요금과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발표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공간 자체는 굉장히 여유가 있고, 운전석과 저기 센터페시아 쪽 디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들어와 얘가. 안경 안에. 가서 이제 내리고. 안 잡혔지? 잡혔어요. 안 잡혔지? 잡혔대. 자동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너무 그러면 안 돼요. 회전 반경 안에 사람이 있으면 얘가 안 돌아. 사람 때문에. 형주야, 앞까지 좀 가볼래? 키 들고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 그럼 가는 계속 그냥 갔다 갔다 하시. 너무 떨어지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네. 아, 리모컨을요? 네. 비상등 전멸될 때까지 계속 누르면 되는 거죠? 예. 이따가 지금 평행 주차하는데 후면 주차할 때 앞뒤로 왔다 갔다 해요. 이거 탈 때 상당히 깊이 붙이네. 연어 뭐하러 따요? 상당히 깊이 붙이네.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요. 저쪽 벽을 바짝 붙여서 됐죠. 됐네. 야, 똑똑하다. 이게 뭔 소리요? 시동 꺼지는 소리. 빼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동 꺼지는 소리. 그럼 이건 평상시에도 그렇다는 얘기네? 아, 연기전이 가까이 가니까 소리 나잖아. 찼어. 나무 봤어. 그리고 차 지나가겠습니다. 켜진 건가? 켜졌나 보다. 보시는 이게 레이더 센서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하나, 우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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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어. 보지. 우선 추우니까 간단하게 외관 설명드리고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넥소 차량으로 탑승을 하실 건데요. 여기 보시는 카메라가 이제 원래 양산
양산사양으로 이미 탑재되어 있는 전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요게 스테레오 카메라예요. 스테레오 카메라는 저희가 자율주행에서 추가로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사이드미러에 보시면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카메라를 장착해놔서 이거는 후측방에 이제 차량을 감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쪽에 넣은 거라서 카메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개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레이더는 여기 하나 여기 탑재가 되어 있고 안쪽에, 그 다음에 또 2개의 레이더가 그 축구방의 팬더 쪽, 그러니까 범퍼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게 라이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3개. 이렇게 뒤에도 똑같이 3개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라이다는 총 6개고 레이더는 3개, 카메라 4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밀지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지도 위에 이제 센서로 인지된 결과들이 뿌려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상황 판단을 해서 주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탑승하셔서 운전자들한테 여쭤보시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니까요. 지금 차량이 총 4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4명씩, 한 차에 4명씩 출발하. 네, 출발하겠습니다. 저희 출발 지점이 저 버스 있는 쪽이어서 예. 그쪽까지는 수동으로 운전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뭐 시작하는 뭐 신호가 있어요? 그냥 신호는 제가 이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거거든요. 네. 저희가 양산된 걸 사용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기 구성되어 있는 버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리줌 버튼을 올리면은 일단 크루즈 버튼을 켜고요. 네. 리줌 버튼을 올리면 저희가 갈 경로를 세팅을 하게 되고요. 아래 셋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제어가 붙어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사가 있는 구간은요,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지도가 보이시는데요, 이게 내비게이션과는 다르게 정밀 지도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지도를 이용을 해서 이 구간에 이제 경사나 곡률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현재 정밀한 위치를 알고 있을 때 앞에 어떤 도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감속을 한다든지 가속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나 도로가 갑자기 끊어지면 그게 실시간으로 얼마나 적차로 업데이트됩니까? 그건 저희가 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현대 MN소프트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빠르게 주기로 업데이트 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속도는 그러면 네. 어떻게 설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는요, 네. 경찰에서 이제 제한 속도를 50으로 정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50의 맥스를 맞춰서 이제 최대한 주행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실제로 그 50에서 뭐 60이나 70이나 이런 식으로 최대 제한 속도가 바뀌게 되면 그대로 지도 정보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그대로 맥스를 맞춰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50이 세팅이 돼 있는데 지가 주행 상황에 맞춰서 속도를 줄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예. 여기 왼쪽 차선으로 들어갈 때 보시면 왼쪽 뒤에 네. 길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그림이 보시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왼쪽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감지를 하게 되고요. 네. 만약에 차가 온다면은 이제 이걸 취소하고 계속 2차선으로 주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차가 오지 않으면 이제 진입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선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도심 구간에는 아무래도 이제 1차로 주행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추천 차로를 1차로로 해놨고요. 2차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사를 하거나 뭐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최대한 1차로로 주행을 하도록 저희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차로 계속 주행하면 예. 경찰 단속인데 그거는 가장 안 합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심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예. 고속도로는 고속도로 가면 자동으로 그건 해제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고속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주행 차로를 추천 차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심 구간은 1차로로 해놨고요. 네. 날씨 여건이 가장 안 좋았을 때는 어느 정도 날씨에서도 실험을 성공하나요? 실험이, 그러니까 폭설이 올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센서에 안 했어요. 했는데요. 네. 센서에 한계가 있어서 네. 앞에 객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 눈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행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근데 그런 외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주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온 적도 있었나요? 비가 올 때는 아무래도 좀 객체로 인지를 하진 않고요. 네.
폭설이 오게 되면 폭우가 오게 되면 좀 가끔 나올 수 있긴 한데 레이더 잘 못 냈나요? 레이더도 그렇고 라이다가 거의 라이다가 잘안 그러니까 포인트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아직 둔비에서는 좀 미완성 예, 센서가 그렇고 레이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나오는 편이어서 레이더를 믿고 그때는 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야간에는 전혀 그 네. 위험한 요소나 그런 요소 없고요. 예, 야간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이런 안개가 끼거나 이러면은 그걸 또 폭설처럼 객체로 잡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어둡고 밝기 유무보다는 아직까지는 예, 네네네. 예. 그 레이저가 아무래도 그 밝기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교차로에서는 무슨 뭐 어떤 로직 같은 게 있어요? 네, 교차로에서는 아무래도 판단 로직이 조금 더 중요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쪽에 차량이 오면은 감지를 해서 저희가 정차를 해서 최대한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게 회전 교차로가 정말 사람이 운전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정말 보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보이기만 하면 일단은 정차를 하는 지금 걸로. 이런 같은 경우 지금 예. 저 차가 실 잘못한 거잖아. 예,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최대한 일단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 차를 보고 지금은 속도를 줄인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 차로에서 주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이 차가 지금 서야 그래서, 되는데 이 나라는 이 회전 아니 아까도 저 차에도 양보했거든. 얘가 양보를 무조건. 예, 저희가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서 지금은 보이면 계속 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저기 양산차에는 당연히 저 모니터가 없어지고. 예, 지금은 아무래도 좀 개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달려 있고요. 여기에 다 연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IT 센터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 거기가 회차 지점이에요? 돌아가는 거 이제? 동일한 구간으로 다시 레더하우스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보시기에 실제 양산이 되려면 시품실에서 뭐가 더 업그레이드돼야 양산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인지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센서가 한계가 많이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워졌을 때는 얘가 안 켜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앞으로 조금 가져가야 될 숙제는 이제 센서 업체들이랑 같이 해서 인지를 최대한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앞으로 하나의 숙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센서들이 이상해졌을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게 켜지지 않도록 자율주행을 시작할 수 없도록 해놓는 것도 아무래도 하나를 생각하고 아까처럼 회전교차로에서 버스가 만약에 이제 무리하게 진입해서 사고가 나면 그런 경우는 얘가 최대한 양보를 하더라도 제가 갑자기 들어 사고가 나면은 이제 양산화 과정에서 보험회사랑 어떤 과실비율이나 이런 법규가 먼저 전제가 돼야지 이게 양산이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자율주행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이 차량도 자율주행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도 자율주행 면허가 따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의 어떤 운전자 이런 식으로 다 보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관님 따로 옵션이 돼 있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를 다른 사람이 만약 운전을 하려면 보험이 그러니까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도 못 앉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리기사도 자율주행 면허 써야겠다. 네. 그냥 앉아있어도 면허가 예,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안 잡아도 면허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잡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도 잡아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데 그런 경우엔 저희가 잡아야 되긴 합니다. 지금 이게 설정이요. 그 지도상에서 처음 출발 위치하고 회차 지점만 정해진 건가요? 각 포인트마다 계속 지정을 해놓은 건가요? 지정은 안 돼 있고요. 그냥 이 경로로 가라고만 크게만 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추천차로 예를 들어 추천차로 1차로니까 1차로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해서 범용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하듯이 그 정도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접목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 신호등 구간인데요. 실제로 KT와 지금 협력을 해서 통신을 통해서 저희가 5G로 VTX 통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 상단에 보시면은 이쪽 모니터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초록불이 동일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카메라로도 신호등을 인식을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한계점이 현재 시점만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호등 KT에서 받는 정보는 이제 남아있는 시간까지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초록불이 언제 끝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 구간에만 지금 KT가 일단 5G를 씌워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기 뒤에 아까 지나왔던 교차로에서는 지금 전멸로 올림픽 구간에 운영을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그냥 저희 주행하는 식으로 그냥 주행을 하고요. 여기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흥분했어. 그래. 상담하게 해볼까? 상담 되나 이거? 흥분하잖아. 뭐야? 아까 그 예. 면허 발급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아니면 아니요,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예. 그걸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거든요. 예. 국토부랑 저희랑.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저희 쪽에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이렇게 의견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늦네요. 절차는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센서를 껐을 때 이걸 어떻게 잘 잡을 수 있냐, 뭐 그런 정도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기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럼 그거를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옆에서 봐요? 시험관이? 네, 시험관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국토부에서 나오시는 분이 예, 같이 탑승을 해서 일단 전체 주행을 하고요. 잘 되는지 확인하고 이제 저희가 탑승해서 뺐을 때 어떻게 지금 직자 신호가 떠가지고 조금 늦네요, 여기가. 그거는 통신 쪽에 네, 통신에서 조금 네. 늦게 딜레이가. 근데 오히려 그럴 바에는 저걸 실시간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근데 그게 남은 시간을 못 보기 때문에 한계가 근데, 조금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 바뀐 건 바로 실시간으로 보면 바로 출발하면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굳이 남은 시간을 계산하고 있을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가다가 그러니까 앞에 차가 아무것도 없을 빨간 때, 불로 멈출 예, 때. 그때는 필요합니다. 네. 그러네요. 예. 그 기능은 일반 차에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저희도 네. 가끔 가다가 네. 갑자기 빨간불 바뀔 때죠. 예, 언제 남는 시간이 있어요. 예, 정거하게 그거는- 되는데. 예, 그건 좋고. 그거 알려주면 되게 좋겠다. 진짜. 예. 너무 재밌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좀 아직은 개발 단계이다 보니까 KT에서도 이런 큼직한 정말 크고 20kg 정도 되는 PC를 뒤에 심어놨거든요. 아직 예, 거기서 저희도 그 지금 여기 무게가 지금 그만큼 실려 있는 예, 거예요. 지금. 예, 거기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싣고 싶진 않았지만 네, 실려 있습니다. 예, 그 거의 프린터기. 그래, 정도 트렁크 안에 크기. 엄청 큰 게 달려있던데. 그게- 뭐가 있구나. 예. 이따 열어서 한번 볼 수 있나요? 예, 트렁크에 실려 있던데 보니까. 그냥 실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냥 이렇게 커버를 씌워놨던데. 커버가 막혀 있어가지고. 저희 출발했던 거 동일하게 여기서 끝인가요? 예, 종료지점 저 안쪽에 부스가 있어서요. 네. 여기서 나오는 거 일반인들을 갑자기 이제 나왔네. 그쪽으로 모셔다 드리는 거여서 여기서 종료를 하는데 지금 제 차가 와서 수동으로 바꾸겠습니다. 막 핵무기가 터진 그 정도의 상승을 해주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태라고요. 뭔가 하루를 빨리 마감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레인지. 일반인들 타시면 저기 부스까지도 네. 들어가는 것까지 네, 완전히 거기서 와서- 정차하는 것까지. 예, 동일하게 코스 지금 도심 구간 동일하게 탑승을 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정차하는 데까지 자율주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기 안에까지요? 네네. 아, 그건 거기까지는 아니고 여기 여기 너무 똑같고? 복잡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여기 네. 안에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지금 해놨습니다. 네. 지금 이거 수동 모드로 바꿔서 지금 도로 표시가 어두워져 버린 건가요? 아, 여기는 지도가 없어서 아. 그 지도가 안 그려지는 네. 거예요. 센서들은 다 동일하게 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